이어서 공시 확인해보죠. 에코프로 계열의 리튬 소재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3,6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요. 여기에다 더해서 에코프로 BM이 4,400억 원의 전환사채까지 발행하면서 하루 동안만 총 8,4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확정했다고요? 예, 에코프로 그룹이 이제 원래 당초에 한 5천원씩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30일 날 장마감 이후에 이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3,600억, 그리고 이제 공시를 보면 추가로 이제 해서 한 4천억을 채우겠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아마 추가로 이제 한 500억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에코프로 그룹에 대한 2차 전지에 대한 뭐 고평가 논란이 있었지만, 하지만 이제 기관 투자가들은, 물론 3,600억을 대부분이 기관 투자가들이 조달했으니까요. 기관 투자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유상증자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에코프로 그룹이 이번에 유상증자 했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한 조만간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서 IPO를 갖다가 단행할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프리 IPO 개념으로 이제 많은 기관 투자를 참여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에코프로 그룹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이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실질적으로 2위의 상승세를 주도하는 게 이제 에코프로 그룹인데, 여전히 에코프로는 사실은 이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을 갖다가 상장을 갖다가 준비한다면 하반기나 내년에도 여전히 이제 그 우리나라 코스닥에서 유망하다고 전망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시 자체가 유망하지 않으면 굳이 이제 상장을 밀어붙지 않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유상증자를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유상증자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3,610억 원을 갖다가 유상증자 조달을 하는데, 일주당 발행가격이 64만 원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1,400억 정도 그 아까 말씀드린 유상증자 할 것인데, 그 관여한 기업이 IM 인베스트먼트, 그다음에 EMP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제 유수의 기업인데, 그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번에 유상증자에서 4.4% 정도를 에코프로 그룹의 임직원들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이제 그 상여나 보상책 차원에서 참여를 갖다가 해줬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만큼 사실은 이제 그 임직원들에게 야, 이번에 유상증자했으니까 네가 뛰어들어도 좋다라고 했다는 것은 임직원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손해볼 일은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주당 단가가, 유상증자 단가가 65만 원쯤 되는데, 이거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나중에 이제 그 보통주 전환을 하는데 또 상장을 했을 때 그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임직원들도 이제 판단하는 것입니다. 에코프로 그룹들이 판단하는 것이고, 이 점 역시 이제 에코그룹 자체도 우리에 대한 회사 가치나 그 IPO를 했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가치로 IPO가 될 거라고 이제 내부 전망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에코프로의 주가를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주가 향방에 지금 관심이 쏠리는 상황인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76만 원을 넘어섰거든요. 과연 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3자 배정 이유 중에 그동안 1,000억 원의 가치로 평가받던 회사가 3조 1,60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판명을 해준 유상증자 사례로 좀 해석을 해봐도 좋을지, 여기에다가 오늘장 좀 공매 세력의 여파까지 염두에 둬야 되는 건지 궁금한 게 많네요, 한용희 수석님. 일단 저는 에코프로가 이번에 3조 원을 평가받은 거는 조금 싸게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2022년 4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한 46% 정도는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에서는 굉장히 좀 알짜 회사인 거죠. 근데 이번에 3조 원 가치로 평가를 받은 거는 조금 그냥 시설자금, 운영자금 빨리 땡겨가지고 공장을 착공하려는 좀 노림수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계약의 상세 내용 보시면 풋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IPO를 못하게 되면 풋옵션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조금 노이즈는 발생할 수 있으나 저는 그래도 지금 지분율은 80%대가 80%대 초반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여전히 지분 가치는 많기 때문에 IPO에 대한 전략은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결국에는 이제 그 리튬을 어떻게 좀 재련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스포드민 가격을 보시면은 굉장히 좀 반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스포드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암형이죠. 그러니까 광석에서 나오는 거를 추출을 해가지고 리튬을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염호형이 있는데, 지금 탄산 리튬 가격이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진 거는 최근에 다 아실 겁니다. 중국 쪽에서 이런 내용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탄산 리튬 가격이 조금씩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이제 수산화 리튬을 많이 쓰죠. 근데 수산화 리튬에서 그 가격을 보시면은 그 키로당 85달러 수준을 지금 여전히 좀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10월 달에 보시면은
킬로그램당 82달러였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영국의 패스트마켓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은 82달러에서 85달러로 오히려 탄산리튬 가격은 떨어졌는데 수산화리튬이 오히려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에코프로 그룹은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노베이션이 이번에 3조 원이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싸게 받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 가치 3조 원은 여전히 싸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하반기에도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충분하니 지켜보자라고 긍정적인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공시 하나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CIS가 281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전극 공정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가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실까요? 예, 큰 금액이고요. 정년도 매출 대비 18%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당 장비를 갖다 어디서 가져왔냐 중요하긴 한데 CIS가 이제 해당 고객사에서 비밀을 요구한다 해서 이제 실제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CIS가 2차전 전국 공정 제조 장비를 갖다가 크게 이제 제조 장비가 3개가 있습니다. 코터, 그다음에 롤플레스, 슬리터가 있는데 이 3가지를 모두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CIS는 3가지 장비를 제작하면서 특별히 그 기술적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편차가 1.5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마이크로미터는 100만 분의 1미터죠. 그 100만 분의 1미터 수준으로 이제 코팅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슬러리터 같은 것도 이제 슬러리를 갖다 바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시대를 맞아가지고 이제 CIS에 대해서 납품을 요청한 것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CIS는 이제 또 주목할 점이 무엇이냐면 전고체 배터리를 이제 17년부터 물론 이제 6년 전이죠. 그때부터 개발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CIS가 이제 최근에 이제 경영권이 최대주주가 바뀌었는데 SFA가 최대주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SFA 뒤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CIS의 전고체를 보고 삼성이 이제 우회적으로 투자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IS는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 오늘 말씀드린 2차 전지 전국 공정에서도 탁월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또 다른 먹거리로 이제 전고체를 갖다가 개발을 하고 있고 이 점을 갖다 염두에 두고 삼성그룹이 CIS, SFA를 통해서 투자한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도 동시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